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부터, 조금, 수출 나갈 물량이 있어서, 그거 좀 챙기느라, 예, 업체들, 마냥 믿고, 뭐 좀 안 챙겨보기에는 조금, 너무 앞에 수많은 사고들이 터져가지고, 제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조금, 일찍부터 조금, 좀 챙기느라 제가 조금 늦게, 일단은, 돌아왔고, 이제 바로, 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9분이에요. 이제 장 마감 다 됐죠. 예, 장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게 됐고, 오늘 좀 업로드가 많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우리 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양해를 또 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긴말하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영상에서 제가 이 박스권 11,000원과 이 9,500원 박스권에서 당분간 이어질 것이며, 시나리오가 이 박스권에서 놀다가 쇼팅,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하단선을 뚫고 중가 호가 내려가는 접수 정도의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공포 조성을 한 다음에 쇼팅,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분석한 내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지금 대형 사고가 한번 터졌죠. 예, 미국에서 이제 은행이 파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은행이 파산한다. 이거를 이제 나이에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또 연령에 따라서 이걸 직접적으로 겪어본 사람이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은행이 파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은행이 파산을 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은행들은 외국 자본으로 돌아가는 은행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외국인들의 어떤, 입김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라 하든가 말든가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 그 금융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얽혀 있다. 예. 일개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특히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 연준 의장은 마음대로 하냐? 아니에요. 그들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 연준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원들과 함께 금리를 뭐 이만큼 올리냐 내리냐 뭐 동결하냐 뭐 이것만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은행들이 은행채를 뭐 어떻게 발행을 하고 뭐 금리를 어떻게 하고 시중금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가상금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그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려간 그런 기업들이나 가게나, 예? 다른 뭐 어떤 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누군가 일개 국가가 뭐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단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이 미친 대통령 또라이예요 완전히. 예? 지 마음대로 계속 금리를, 예? 낮추지 않습니까? 앞에 계속 금리를 올리던, 예? 그 이제 터키 중앙은행 장들 다 잘라버리고, 예? 자기 말 잘 듣는 은행장 갖다 놓은 거예요. 예? 후진국이란 얘기죠. 예.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렇게 돼서 지금 터키가 어떻게 됐어요? 예? 물론 살인적인 고물가는 아니에요. 예. 일명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할 만큼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다 그냥 내몰리고, 예?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노숙하거나 아니면 텐트 치고 살거나, 그마저도 집이 있는 사람들은 밥을 못 먹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밥을 제대로, 빵 한 조각도 제대로 못 사먹는, 예. 우리나라로 치면 직업도 괜찮아. 그런데도 빵 진짜 그 한 끼 한 끼, 하루에 세 끼인데, 그 한 끼 한 끼, 세 끼 자체도 잘 못 챙겨 먹고, 그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근데 그런 인플레이션이 왜 무서운가? 임금이 안 오르기 때문에. 라면, 우리가 점심 사 먹지 않습니까? 밖에? 직장인들? 점심값이 요즘에 만 원짜리 한 잔 가지고는 제대로 된 점심 식사가 힘들다라고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좋다. 15,000원 칩시다. 그러니까 15,000원인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게 한 끼가 15만 원이다 생각해 보세요. 15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끼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혼자 먹는 게 15만 원인데, 한 끼가 15만 원인데, 우리 가족, 내가 건사하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까지 먹이려면은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못해요. 똑같아요. 베네수엘라 여러분들 원래 부국이었습니다. 산유국이잖아요. 왜 부국이었다고요. 근데 뭐 하나로 완전히 그냥 이 나라는 그냥 기름 팔아서 모든 걸 다 했는데 기름값이 돈두박질 치니까 그냥 나라가 다 작살난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은행 파산이라는 것도 은행이 어떻게 파산해? 은행에 무조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겪어봤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제금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선진국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금융 선진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진국의 MSCI에 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우리나라 거기에 MSCI 지수에 안 넣어주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나라 금융이 그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를 뿐이다. 우리가 가면 알게 됐을 때는 뭐예요? 터졌을 때, 폭발했을 때, 미국처럼 미국 SBB 은행처럼 이게 터졌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늘 그래 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안 터질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 자산들을 적절하게, 왜 우리는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게 있으니까 계좌가 아니고 계좌당 보호받는 게 아니라 은행당, 그것도 모든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걸 잘 알아보시고 그게 적절하게 내 돈을 현금으로 요즘에 보유는 안 하니까 은행에 적절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좀 유동성 자산을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좋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 시대를 금융이라는 이 불가피한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모든 것이 좋을 때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숨은 곳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빵빵 터질 때를 대비해서 특히나 그 유동성 자산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전재산에서 작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더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일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SBB 은행 파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터져봐야 아는 거예요. 터져봐야 아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요, 이미 다 터지고 뭔가 수습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기들이 우리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 그 금융사 중에서 4위라고 하는 리만 브러더스가 터졌을 때 미국 당국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는데도 왜 그걸 놔뒀을까?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도 알면서도 왜 놔뒀을까요? 미국은 달러 자기들 기축통화국으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미국이 아닌 국가들은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따라서, 통화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은 충격을 받아도 뭔가 수습을 하고 뭔가 회복하는 것이 다른 국가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받으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동결한 것이 실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SBB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금리 동결이 이번에 그 0.5% 빅스텝 얘기까지 나오고 확률도 패드워치에 따르면 굉장히 높은 장 확률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장 마감됐습니다. 불구하고 동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은행 파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이러니하게 만약에 미국에서 동결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동결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게 위태롭다는 신호입니다. 물가가 채 잡히지도 않았는데도 동결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부채를 너도 나도 파는 거야. 왜? 미국이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0.25가 현명하지 않겠나 싶어요. 0.5는 아무래도 지금 은행 파산했고 그에 대한 파급이 어디까지 퍼질지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0.25가 맞지 않나 모호한 작전인 거죠. 근데 이걸 동결을 해버린다거나 이래버리면 그 신호 자체가 우리 지금 우리 미국 지금 위험해. 이런 신호기 때문에 너도 나도 미국 국채를 팔고 국채를 팔면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반드시 지나간다. 우리 아직 그 길을 아직 그 초입 부분도 저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가 어느 영상에서 몇 주 전에 올렸던 몇 달 전인지 몇 주 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썸네일을 또 그렇게 유동성을 풀어 제꼈는데 아무 일도 없이 이게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느냐. 요런 썸네일, 요런 비슷한 멘트의 썸네일을 제가 달았어요. 너무나도 자연 진리 같은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 같은 겁니다. 돈을 얼마나 풀어 제꼈는지, 어디에, 지하에 이 현금이 많이 쌓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내서 뿌렸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없이 연착륙을 한다든지, 스무스하게 이거를 경제를, 무슨 약간 경기 둔화 정도로 그냥 완만하게 뭔가 해결할 거라고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오만 아닌가. 파월 개인의 오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실기를 하고 그의 어떤 대가로서 엄청난 단기간에 금리 인상을 보였죠. 그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랬다가는 물가마저도 폭등해버리는 거예요. 물가. 왜? 여전히 시중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린 것들이 많이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고용도 엄청나게 탄탄한 문제도 있고요. 제가 이런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거시경제의 어떤 파고를 피할 수 있는 종목은 개별 종목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시면은 거래량 없어요. 오늘 거래량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지금 장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봤자 6만 5천 주입니다. 6만 5천 주를 가지고 지금 오늘 저가가 1250원이고 고가가 1850원이에요. 거의 6% 아래 위로 6% 그러니까 총 6%가 왔다 갔다 하는 폭을 보였던 거예요. 달랑 6만 5천 주를 가지고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이 정도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 정도 변동폭이 생기고 거시경제 그러니까 이 개별 종목도 지금 우리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많은 신뢰를 지금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시경제의 위태로움이 느껴지니까 일단은
주식에서 발을 빼자. 어떤 사람들이 발을 빼겠어요? 오랫동안 처음 올려있는 사람들, 수익 구간이나 수익 구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적은 어떤 손실을 중인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발을 빼고 보자.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다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 폭에서 지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유입된 새롭게 주린이들, 그런 주린이들이 둔감해요. 과거부터 배웠던 게 뭐예요? 주식을 하자마자 막 정말 유리 없던 좋은 장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딱 붙이고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언제 오르더라. 근데 이번에 하락장을 겪으면서 공포를 한번, 주식의 쓴맛을 한번 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1초 1초 매분 매시 매일 매달 새로운 신규 투입 물량이 들어오고 또 신규 또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포지션이 비중만 다를 뿐이지 늘 그 어느 포지션, 지금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들이 늘 있다 이거예요. 오늘은 그런 포지션, 수익 구간이거나 혹은 수익은 아니지만 적은 손실인 사람들이 일단 거시경제가 위태로워 보이니까 대피하자. 요 정도의 어떤 하락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면 앞으로 어떻게 이 SVB 은행 파산의 어떤 영향이, 예? 지구 반대편에 이 나비의 이 날개짓이, 예? 어디까지 이게 파장이 일어날지, 그것이 그냥 예측을 하는 것과 실제로 팡팡 터지는 것과, 예? SVB 은행에 돈을 맡겼던 스타트업 기업이나 다른 어떤 코스닥 상장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유동성을 어려움을 겪게 되고 파산을 한다든지 부도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은행 SBB 은행 말고도 다른 은행에 또 예금을 해놨는데 조금이라도 이 SBB 은행과 좀 연결고리가 있는 다른 은행이 있다면, 증권사가 있다면 거기서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심리는 한번 포악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거죠. 군중심리.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믿음은. 예? 종교에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믿어버리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믿어버리는 순간 뱅크런이 일어나고,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이 세상 그 어떤 은행도 버틸 수 있는 은행은 무조건 파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들이 뱅크런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셔터 내려버리죠. 셔터 내리고 사람들 진정시키고 일일 돈을 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하루에 30만 원씩만 빼. 하루에 50만 원씩만 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이게 너무 자꾸 구구절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아무튼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이후에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알 수 없고, 이것이 안정기를 찾을 때까지는 이 개별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변동폭을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가 바로 금요일 날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슈팅을 주고, 박스권을 혹시나 이 박스권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서 조정하면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슈팅을 주고, 이런 모든 경제 어떤 분석과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거시경제의 어떤 파고가 덮친다면, 우리에게 덮친다면. 제가 늘 개별 종목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런 거시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영상의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개별 종목은 거시적 경제 파고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무슨 호재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이 파고가 덮쳐버리면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떡락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뭐 호재건 뭐 무슨 무슨 뭐 매출이 어떻고 뭐 영업이익을 뭐 작년 대비 뭐 몇 프로를 더 했든 말든 뭐 이런 거 없어. 요런 것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여기에 몰빵이 돼갖고 뭐 아예 뭐 투자를 안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장기 투자, 분할 매수 이런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장기 투자 분할 매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분할 매수 하니까 난 다 괜찮아 이렇게 해서 다 놓을 건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별로 내 자산이 얼마나 있고 총 그 은행에 계좌가 여러 개 있다면 그 계좌 통틀어서 얼마 내가 지금 예치를 하고 있고 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인지 아닌지 그걸 또 잘 분배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잘 분배를 해서 피해가 없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의 수를 꼭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라. 투자는 대박, 나 5배 먹을 거야, 10배 먹을 거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 제가 리스크 관리 안 잃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조금 내리고 조금 오르고 계속 내리고 뭐 이러는 이렇게 해서 손실 보는 거 말고 요런 것들 뭐 상패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요런 사태들 여러 사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똑같죠? 매도 매수 하지 마시라. 아직은 우리가 지금 박스권 안에 있고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뚫는 경우의 수도 제가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이 생긴다면 진짜 슈팅, 랠리 이런 것이 굉장히 임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 예? 그에 대한 준비, 몰빵 절대 안 되고, 그죠? 예. 9,500원 터치하더라도, 이것이 내 조정받아서 9,500원 터치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보수적인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이 아래로 더 떨어진다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냐에 따라서 또 분할 매수를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확률적으로는 희박하지만 이런 경우의 수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네? 시청자분들은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던가 수급이 꼬였다던가 매수 매도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예? 엉뚱하게 해가지고 예? 손실을 많이 봤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분석하기가 힘든 지금 시장이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어렵나 할 정도로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진짜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막 전쟁부터 뭐 원자재부터 뭐 금리, 물가, 예? 무슨 고용, 예? 경기, 뭐 무역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정치까지 뭐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싸우고 중국이 뭐 인도랑 붙어랑 먹으려고 말라 했었고 뭐 중동이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는 그래도 말 잘 듣던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뭐 미국한테 또 뭔가 또 협조를 안 하고 또 유럽은 유럽대로 또 뭐 전쟁 역량도 있고 브렉시트도 있었지. 너무나도 복잡하고 북한은 또 또라이같이 또 한 번씩 막 미사일 쏴제끼고 또 우리나라 또 정부는 너무 근시안적인 또 경제정책 발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은행과 뭔가 결이 다른 한국은행은 자꾸 긴축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정부는 자꾸 뭔가 풀어제끼죠. 물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결을 달리하면 안 돼요. 재정정책을 해서 뭔가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도와줄 만한 사람들만 도와줘야지. 비트코인 무슨 가상화폐 투자한 젊은이들을 무슨 도와준다니. 뭐 부동산을 투기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건설사 돈 잘 벌 때는 부동산 경기 돈 잘 벌 때 아무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뭐 법으로 정해놓은 소득세 말고는 아무것도 정부에다가 하지 않는 그 건설사들이 지금 뭐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뭐 공사 중단하고 뭐 이러니까 그거를 너무 과대 해석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건설사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이런 건 문제란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먹고 죽을래도 뭐 집도 없고 나는 뭐 부동산 투기 하려고 그랬다든지 가상화폐를 투자하려고 그랬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뭔가 도박성의 어떤 그런 거를 하려고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위해서 그런 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돈 안 쓰고 밖에 안 나가고 이런 그런 진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거기에다가 자금을 집중시키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돈을 쓰고 진짜 써야 되는 곳은 엉뚱한 데 돈을 써놓으니까 진짜 써야 되는 곳에는 자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도와줄 자금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대내외적으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변수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정말 예측 불가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분석한 내용에서 오늘 뭐 주말 지났는데 뭐 장이 무슨 며칠 열린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무슨 뉴스가 악재성 뉴스가 나왔다든지 호재성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개별 종목적으로 봤을 때 그냥 똑같아요. 금요일과 일요일 영상은 크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토일밖에 없으니까. 다만 그 토일 사이에 미국의 장이 금요일 날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그런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월요일 오전장 사이에 그 사이에 또 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이상은 금요일 영상의 분석과 크게 다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요거는 좀 납득이 가시죠. 예, 당연히 주말밖에 안 끼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석은 똑같아요. 금요일과 똑같은 어떤 개별 종목의 분석인데 다만 여기에 좀 거시적 경제 환경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우리가 뭔가 이런 주식 놀이를 하기 위한 본바탕 같은 거예요. 이 본바탕이 안정적인 것과 이 본바탕이 막 울퉁불퉁 막 뭐 솟았다 내렸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 개별 종목 투자하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경제 이슈가 특정된 개별 종목 하나에만 혹은 몇몇의 특정 종목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플랜 B와 플랜 C 등의 어떤 리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그런 계획을 꼭 하시고 그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 9,500원 혹시나 터치를 하면은 분할 매수를 하되 이제는 그냥 분할 매수가 아니라 보수적인 분할 매수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크게 다른 영향은 없지만 제가 오늘 주된 횡설수설 두서없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요약을 하면은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어떤 개별 종목적인 분석은 금요일 영상과 그때와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이 주말 사이에 엄청난 이슈가 터졌고 은행 파산이라는 그것도 뭐 어디
듣보잡인 그런 은행이 아니고, 물론 많이 알려진 은행은 아니지만 작은 은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자금 규모가 작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꽤 규모가 큰 은행이 파산을 했고, 이제 파산했기 때문에 이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 경제의 어떤 위태로움을 생각해서 본인의, 우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의 본인의 자산 관리, 특히 유동성 자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배분을 잘 하시고, 그리고 개별적인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종목의 어떤 물타기 자리에 도달했을 때 물타기를 하더라도, 무슨 물타기? 보수적인 물타기. 예? 보수적인 물타기. 그만큼 물타기를 내가 뭐 한 번 할 때 500만 원 할 거, 뭐 200만 원 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600만 원 할 거를, 600만 원 한 번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거를, 이거를 200만 원씩 세 번에 나눠서 내가 물타기를 할 계획을 잡든지, 뭐 100만 원씩 6번을 할 건지, 이게 아무래도 600만 원보다는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보수적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셔라. 요렇게 제가 정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좀 앞에 좀 횡설수설 좀, 예, 뭔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지만,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개별 종목에 대한 큰 이슈는 없으니까, 조금 더 거시경제의 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개별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말 위태로워요.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SBB 은행의 파산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이런 것을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의 나라 아닙니까, 한국이. 예. 설마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꼭 좀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자기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보시고, 그런 좀 분배를 좀 잘 하셔갖고, 좀 슬기롭게 이런 위태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 제일 좋죠. 예,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면 다행인 거고, 그게 뭐가 미라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미라클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라클이라고 할 만큼의 적은 확률인지, 어느 것이 적은 확률인지 모르겠지만, 대비해서 나쁠 거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돈 많이 벌 때, 남들 10억 벌었는데 내가 1억, 2억 버는 거랑, 예? 아이씨, 쟤들은 10억 벌었는데 나는 2, 3억밖에 못 벌었네? 그래도 벌었잖아요. 어쨌든 벌었잖아. 근데 잃을 때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도 10,000원이 18,000원이 되면은 80% 올랐잖아요. 80% 오른 것과 10,000원에서 80%를 잃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이 나머지 20% 가지고 다시 원금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절대 우리는 잃지 않으려고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나 이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반드시 유념하셔가지고, 큰 욕심 부리다가 뭐가 많이 떨어졌는데, 부동산도 아파트가 고점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하고 뭔가 덥석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뭔가 같은 얘기인데 계속 좀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제가 오늘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한낱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한 은행이 들어보도 못한 그런 은행이 하나 파산했는데 뭔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무슨 우리나라, 특히나 나에게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까? 감히 이렇게 안일하게 잊지 마시라는 얘기. 당장 우리 집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전체적인 거시적 경제 환경을 받아가지고 폭락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주가 폭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다 파산할 수 있는 겁니다. 빚진 사람들은 다 그냥 거리로 내몰리고, 예? 은행도, 우리나라 은행들 다 줄줄이 파산하고, 그 은행이 돈 빌려준 기업들도 줄줄이 또 파산하고, 금융은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 잘못되면 다다다다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런 대기업발 수직 구조, 예? 밑으로 다 일감을 주는 A가 B 주고 B가 C1, C2, C3 주고 C1, C2, C3이 또 D1, D1부터 뭐 D50까지 일을 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하청에 이런 수직 구조화가 아주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대부분의 이 하청업체들은 다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예요. 찍 하면 뭐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날 한시에 에이 설마 그런 일 있겠어. 절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대비해서 나쁠 거 절대 없다. 아, 내가 대비 안 하고 그냥 그 돈을 다 어디다 몰빵했으면, 아씨, 지금쯤 내가 얼마 벌었을 건데,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오늘 조금 두서없고, 제가 이 SBB 은행 좀 파산에 대한 또 많은 좀 분석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유튜버가 본업이 아니고, 또 제 사업이 있다 보니까, 뭐 요즘에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여러 일도 있었고, 또 이번에 꼭 그 선적을 못하면 또 일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SBB 은행 파산에 관련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아서 제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에게 좀 공유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것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 말이 비관론적이고 폭락론자 같은 그런 자세로 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이지 저는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틀면서 가장 궁금한 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비중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금요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스탠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분석에 관해서는 같은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이 거시적 경제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리스크 관리 하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좀 주저주절 좀 말이 많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제가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구독자분들, 제가 여러분들 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손해보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뭐 구독자가 10명이 늘든 100명이 늘든 어쨌든 저도 뭐가 좋아도 뭐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반드시 똑같이 잘 되는 거니까. 저의 진심을 꼭 알아주시고, 뭐 재수없게 뭐 떨어지니만이 뭐 이런 얘기에 무슨 뭐 그걸 대비해라 해서 뭐 이상한 소리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예, 아시겠죠? 오늘 영상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